자, 오늘은 근수축 할 차례인데 단원 제목만 들어도 뭐 할지는 뻔히 감이 오죠. 보시면 왼쪽하고 오른쪽 동물하고 식물인데요. 동물 식물 차이점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배운 학생들이라서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광합성의 유무라든가 혹은 어떤 학생은 세포벽의 유무 이런 거 얘기할 텐데, 우리가 처음 동물 식물 배울 때 어릴 때 어떻게 배웠어요? 동물은 움직일 움직일 수 있고 식물은 움직이지 못하는 생물이라고 배웠죠. 근데 이게 또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동물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자, 이런 차이점을 준 어떤 몸의 구조가 있겠죠. 자,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4가지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근육 조직은 좀 특별합니다. 다른 조직과는 달리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팔에 있는 근육이 수축을 하면 팔이 움직이고, 어떤 몸에 있는 기관에 달려있는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몸에 어디에 어떤 근육이 있는지는 다는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마음대로 팔다리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게 근육 조직의 수축과 이완 때문이라는 건 사실이고, 심장, 내장은 마음대로 안 되지만 얘네들도 근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 어쨌든 우리 몸에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을, 뼈에 이제 연결된 근육을 골격근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을 이렇게 많이 뒤덮고 있습니다. 저도 운동을 하면 이런 핏한 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좀 얘보다 부족하지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자세 정도는 저도 원하면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근육이 없으면 움직임에 있어서는 그냥 식물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근육에 대해서 보자면 크게 2가지 내용을 배우는데, 근육의 구조를 배우고 또 근수축의 원리, 어떻게 수축과 이완을 하는지 상당히 세포 안까지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22학년도 기준으로 6구 수능에 한 문제씩 나왔으니까 그냥 평가원에 한 문제씩 시험마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오답률이 평균이 59%입니다. 이 단원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지난 시간에 했던 뉴런 단원에서 전도 속도 구하는 것보다는 살짝 쉽지만 개념보다는 훨씬 더 어렵게 나오고요. 이제 근육 같은 경우는 개념이 많이 안 나옵니다. 대부분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 사실 단원을 살펴보면은요, 생명과학에서 대부분의 개념 단원은요, 쉽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습니다. 아주 어려운 유전 단원 같은 경우는 오답률이 80, 정답률이 바꿔 말하자면 20%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변별력이 없어요. 거의 다 틀리죠. 그에 비해서 이 정도 이제 정답률이면 대부분의 공부하는 학생들을 차지하는 중상위권 이제 계층들 학생들한테 등급을 나눌 수 있는 문제에 해당하는 정답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원이 비록 짧지만이 아니고 오히려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제 공부 투자하는 시간 대비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늘 그렇듯이 준비가 되었고요. 저 역시 준비가 되었으니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1단원의 3번째 주제가 오늘 할 근수축 운동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지난 강의 때 했던 뉴런 단원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수축 운동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골격근에 대해서 할 건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근육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명과학 1에서는 그냥 골격근 위주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근육의 종류를 잠깐은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다른 근육은 자세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근육의 명칭은 알아두는 게 다른 단원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근육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구분할게요. 자, 수의근하고 불수의근인데, 여기서 수의가 무슨 뜻이냐에 따라서 구분 기준이 결정이 되겠죠. 수의는 의식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의식적으로 조절이 되는데, 자, 아래에 있는 거는 의식적으로 조절이 안 되는 근육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팔다리 어때요? 맘대로 움직일 수가 있죠. 왜냐? 뼈에 붙은 근육을 골격근이라고 하는데, 오늘 배우는 골격근이 뼈에 붙은 근육이야. 얘네들은 맘대로 다룰 수 있으니까 결국은 수의근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의근의 얘는 오늘 배울 골격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심장하고 내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심장을 구성하는 게 심장근, 내장을 구성하는 게 내장근입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 한번 심장 2초만 멈춰볼래? 나를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줘? 못 해주지, 당연히. 이거는
뭐 이게 2초 멈추면 죽냐 사냐가 문제가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얘로 뭐 심장근이나 내장근 등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골격근은 수위근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사실 요 단어는 아니고 다음 단어에 알게 될 텐데, 의식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중추신경 중에 대뇌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라고 뒤에 배웠는데요. 미리 알아두면 감을 익히는데 좀 도움이 되니까 요것만 언급하고 갈게요. 자, 어쨌든 골격근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근육이라는 게 좀 이제 사실 특별한 우리 몸의 구조잖아요. 특별한 조직이고 특별한 기관이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생긴 걸 보면은 굉장히 여러 겹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까도 양파처럼 계속 나오는데, 일단 골격근이요, 뼈에 붙은 부분은 좀 가늘고 가운데 부분이 좀 굵긴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거는 좀 그리기 어려우니까 그런 거 배제하면은 거의 원통형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커다란 원통형을 일단 하나 그리고, 이제 여러 겹으로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좀 크게 그릴게. 여기서 우리가 한번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원통형의 구조를. 이제 얘가 안에 여러 개 들어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또 원통형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까지만 끄집어낼게요. 여기서 이제 제일 큰 녀석이 근육이고요.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요 구조가 근육, 섬유, 다발입니다. 그럼 끝이 뭘로 끝나요? 다발. 그럼 다발에서 꺼내면 뭐가 나올까요? 꽃다발이랑 똑같이 생각하세요. 꽃다발에서 꺼내면 뭐가 나와요? 꽃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자, 근육, 섬유가 나올 텐데, 제가 이제 어떤 학생한테 야, 근육, 섬유, 다발에서 뽑으면 뭐 나오냐? 꽃다발 생각해봐. 이거 똑같이 얘기했어요. 했더니 학생이 근육, 섬유, 송이라고 쓰더라고. 근육, 섬유, 송이. 와, 진짜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꽃다발에서 꽃 한 송이 빼낼 수 있으니까. 난 진짜 송이를 떠올릴지는 상상도 못했거든. 근데 송이는 빼시고 근육, 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육, 섬유는 여기를 보면은, 자, 이게 뭐입니다. 이게 뭐일 것 같아? 이게 핵이죠, 핵. 핵이 보인다는 것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생물의 구성 단계 중에 어디 속한다는 거야? 근육, 섬유가 결국은 근육, 세포라는 건데요. 근육, 섬유랑 근육, 세포는요, 그냥 같은 말, 동의어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근육과 근육, 섬유, 다발은 훨씬 더 큰 구조가 되겠죠. 뭐 기관이나 조직인데, 기관, 조직에 각각 어디에 속하는지 뭐 이렇게 중요시 다루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알아둬도 됩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 보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생물의 구성 단계에서 가장 작은 게 세포니까 세포까지 많이 봐요. 하지만 근육세포를 아무리 봐도 수축과 이완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더 자세하게 해부해서 끄집어내 보겠죠. 기술만 허용이 된다면. 그래서 까봤더니 안에 또 섬유가 나온 거야. 까도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얘는 이제 뻗어 있는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줄무늬가 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가로무늬라고 합니다. 이런 가로무늬가 있더라. 얘는 일단 세포는 아니죠. 세포보다 더 작은 단위고요. 얘는 이제 뭐냐면 알고 보니까 두 종류의 단백질이 묶인 구조더라. 뭐라고요? 단백질. 그래서 굵은 단백질을 우리가 마이오신, 가는 단백질을 액틴이라고 하는데, 뭐 처음 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을 테니까 헷갈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좀 팁을 드리면, 만화 캐릭터가 두 명이 있는데 한 녀석은 이름이 마이오신이야. 마이오신. 한 녀석은 액틴이야. 그럼 누가 더 등치가 클 것 같아? 너무 어거지야? 이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자, 마이오신이 등치가 큽니다. 그래서 굵기가 굵다. 액틴은 가늘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거꾸로 구성 단계를 가보면은 얘네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단백질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렸죠. 자, 단백질이 그럼 묶인 구조죠. 얘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이 녀석을 우리가 근육 원섬유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근육 원섬유는 단백질이 묶인 구조이고요. 그 수축과 이완의 원리를 위해서 우리가 관찰한 것이지 뭐 세포는 아닙니다. 세포보다 더 작은 구조죠. 그래서 출제되는 걸 제가 포인트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얘네들을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시험에서 뭐 근육이나 근육섬유 다발 명칭은요, 잘 안 나와요. 평가원 모의고사의 수능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근육 원섬유는 뭐 근육 세포다 이렇게 물어보기는 쉽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구별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여기를 확대해서 봐야 근수축의 원리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근육 전체의 구조고요. 근육 원섬유의 구조를 제가 그려 드릴 건데 오른쪽에 공간이 있지만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왜냐면 이어지는 내용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대를 한번 해봅시다. 어디를? 근육 원섬유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포보다 작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그렇게 제대로 보이진 않았고 이렇게 쭉 이제 뻗어 있잖아요. 구간이 이 정도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좀 어둡게 보이는 구간이 있고 밝게 보이는 구간이 있고 어둡게 보이는 구간이 있고 그래서 마유신과 액틴의 배열이 제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구간이 두 종류로 나뉘고 뭐 원인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그리고 이것이 반복된다 이 정도밖에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단순하게 어둡게 관찰되면 암대, 자 밝게 관찰되면 뭐라고 했겠어? 명대. 이렇게만 구분을 해놨다가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현미경의 기술이 발달이 되면 보이겠죠. 그래서 마유신과 액틴의 구성된 어떤 조성 형태가 드디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여러분 절대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그리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그리면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서 해보세요. 자, 마이오신과 액틴을 이제 그릴 건데 암대의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세로줄을 하나 그리세요. 자, 이 세로줄 좀 굵게 그리면 좋은데 어려우면 그냥 적당히 그리시면 됩니다. 위치는 가운데고 이 길이는 위에 거랑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비슷하게 하면 돼요. 가로줄을 두 개 그릴 건데 이 두 개의 가로줄은 이 암대 길이랑 거의 똑같이 비슷하게요. 비슷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암대 위에 그리는 거니까 여기에도 하나 더 그려야겠죠? 저 가운데 세로줄 하나 이렇게 그리고 가로줄 두 개를 암대 길이랑 똑같이. 자, 이렇게 그렸으면 거의 절반은 그린 거야. 자,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어떤 요 구조 사이에 왕자를 그리면 됩니다. 왕자. 자, 왕자를 그릴 건데 이 왕자 그릴 때는 위에 거 꼭 보실 필요 없이 그냥 적당히 겹쳐지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 왕자를 구성하는 선분이 옆에 있는 선분과 적당히 겹쳐지게 완전히 붙이지 말고 완전 떨어지지 않고 비슷하게 저 그린 거랑 따라 그리시고요. 여기는 왕자의 절반을 그리시고 이것도 적당히 겹쳐지게 겹쳐진 부분, 겹쳐지지 않은 부분 반반씩 그리셔도 되고요. 적당히. 자, 여기도 이제 왕자의 절반을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그린 게 뭔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흰색으로 그린 게 좀 더 굵게 그리려고 했던 마이오신이고요. 그럼 노랭이가 뭐예요? 노랭이가 액틴이 되겠죠. 그래서 원섬유 마디는 결국 마이오신과 액틴이 완벽히 겹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적당히 맞물려 있는 구조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암대명대랑 비교해 보면은 암대 부분에 정확히 뭐가 있습니까? 마이오신이 있었죠? 아, 어둡게 보였던 이유를 이제 알았던 거야. 우리가 전자현미경으로 봅니다. 일반 광학현미경으로 안 보여요. 전자선을 쏘는데 마이오신이 굵잖아. 실제로는 제가 그린 그림보다 훨씬 더 촘촘합니다. 그럼 굵은 마이오신이 전자선을 차단하니까 어둡게 출력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오신이 있는 구간이고 이제 명칭을 A대로 부르기로 했는데 이게 원래 암대였던 부분이 되겠죠. 그럼 마이오신이 없는 부분이 여기부터 여기인데 여기를 우리가 I대라고 명칭을 정리하고 요거는 과거에 명대였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I대는 잘 보면 단백질의 조성 입장에서는 정확히 액틴밖에 없는데 A대를 보면요. 마이오신의 범위를 지칭하는 거긴 한데 단백질의 조성을 보니까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도 있고 둘 다 있는 부분도 있고 딱 하나로 정리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구간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이 부분, 뭐만 있는 부분이야?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이죠. 물론 왼쪽도 있는데 오른쪽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쓰기 좋게. 이 부분을 우리가 H대라고 부르자라고 구간 명칭을 하나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IAH를 외우시면 되는데 이쯤 되면 학생들이 선생님 저 뜻 알려주시면 안 돼요? 뭐의 약자예요? 라고 합니다. 근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게 광학 용어인데 심지어 한국말로 번역해도 뭔 소리인지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암대니까 A, 암A 이렇게 외우시고 그리고 I랑 H는 각각 액틴과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인데 누가 더 가늘어요?
액틴이 가늘죠. 그래서 알파벳도 가는 I다. 이렇게 외우셔서 안 헷갈리게 정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고3이나 재수생들은 이런 걸 못 외우고 있진 않죠. 어쨌든 이렇게 IH를 정리해 주시고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 구조죠. 그럼 우리가 반복 구조에서 한 덩어리를 띄어서 뭐라고 불러요? 보통 마디라고 부르죠. 어떤 시간 개념일 땐 주기, 뭐 혹은 파동에선 파장, 근데 어떤 형태에선 마디를 많이 쓰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원섬유의 마디가 되는 겁니다. 원섬유 마디를 보면은 여러분 잘 봐요. 원섬유 마디 안에 A대가 하나 있습니다. 마이오신이 A대니까. 그리고 I대도 하나 있어요. 얘가 I대긴 한데 I대의 절반이 양옆에 있잖아요. 그죠? 요거 두 개를 합치면 I대 하나가 되죠. 그래서 원섬유 마디는 A대 하나랑 I대 하나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아까 제가 마이오신 액틴의 중심선을 깜빡하고 얘기 안 해줬는데 마이오신의 중심선을 요걸 M선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액틴의 중심선은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다 할게요. 요거를 우리가 Z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M선이 두 개 있고 Z선이 이제 세 개가 있는 거죠. 이해를 했는지 물어볼게요. 자, 원섬유 마디는 어디부터 어디야? 어디부터 어디죠? Z선부터 Z가 되겠죠. ZZ가 되겠죠.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원섬유를 제대로 관찰을 해서 구조를 좀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다시 한번 자, 원섬유 마디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면 요거는 점이 아니고 선이 되겠네요. 여기서 포함된 내용이니까. 자, 원섬유 마디는 우리가 어떤 밝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A대 플러스 I대가 될 텐데 I대는 액틴만 있는 부분이 맞아요. I대는. 근데 A대는 H대도 있고 또 뭐도 있습니까? 겹쳐진 부분도 있는데 여기 따로 명칭이 정해진 건 없지만 앞으로 겹대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말을 줄이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힘들어요.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친 거 너무 길잖아. 그래서 겹대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A대는 H대 플러스 겹대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밝기를 기준으로는 AI 그리고 단백질의 조성을 기준으로는 H대, 겹대, I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요거 단면 구조를 살펴보면요. 단면은 이제 잘린 면을 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자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요 이제 섬유들이 잘리겠죠. 그럼 선이 잘리면 뭐가 보여요? 점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몇 종류의 단면 구조를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떤 선, 즉 어떤 단백질이 있냐에 따라서 다른 단면이 보일 건데 잘 보면은 액틴만 있거나 둘 다 있거나 마이오신만 있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단면 역시도 셋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를 자르냐에 따라서 이런 구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제가 그린 거랑 똑같이 그리시면 됩니다. 혹은 이런 구조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노란색으로는 좀 작은 점을 그릴게요. 작은 점. 혹은 이런 단면을 볼 수도 있다. 여기서 큰 점은 뭐예요? 결국 굵은 선의 단면이겠죠. 즉 마이오신의 단면이 되고 그럼 작은 점은 액틴의 단면이 될 텐데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 이 얘기예요. 자, 마이오신밖에 없어. 어디야? 당연히 H대가 되겠죠. 둘 다 볼 수 있네. 어디예요? 당연히 겹친 부분이죠. 겹대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자, 액틴밖에 없으면 I대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H대랑 겹대를 합치면 A대가 되기 때문에 A대에서는 위치에 따라 두 가지의 단면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원섬유 마디의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가 됐죠. 제가 좀 빠르면 중간에 정지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림 그릴 때 좀 느린 친구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인 자, 근수축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먼저 감을 잡고 들어갑시다. 결국은 마이오신과 액틴이 맞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빈 공간도 있고요. 겹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더 가까워지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더 많이 겹치면 어떻게 돼요? 길이가 전체적으로 짧아지죠. 이게 수축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좀 더 멀어지면서 겹친 부분이 줄고 빈 공간이 늘면 이완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움직일 때 제 손가락의 길이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래요. 단백질의 길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겹치냐 혹은 떨어지냐가 수축과 이완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감을 잡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근수축의 원리.
자, 여기다 제가 그림을 그릴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설명 듣고 그대로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십자가를 하나 그리고 자, 십자가. 자, 여기다가 살짝 떨어뜨려서 십자가를 하나 더 그릴 건데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이 그리시면 됩니다. 이 십자가가 마이오신을 의미합니다. 그럼 양옆에 액틴을 그려야겠죠. 원섬유 마디 하나만 그릴 거예요. 그럼 여기다 액틴을 그릴 건데 액틴이 마이오신과 겹친 부분이 좀 적게, 그러니까 한 오른쪽에 3분의 1이나 4분의 1만 겹치게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좌우대칭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좌우대칭으로. 자, 아래 거는요. 얘네가 좀 안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양옆에 액틴이 단백질의 길이가 변한 건 아니고요. 공간 이동을 안쪽으로 했다라고 보세요. 그럼 여기가 좀 들어와서 한 3분의 2 정도 겹치게. 근데 공간 이동을 한 거니까 들어온 만큼 오른쪽에 Z선도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린 게 뭡니까, 결국?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이게 결국 수축 과정이 되는 것이죠. 수축 과정.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란색은 액틴, 흰색은 마이오신이 됩니다. 자, 이때 수축 과정에서 뭐 어떻게 수축하는지는 그냥 보면 아시겠지만 구간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구간별 변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수축 원리에서 자, 근수축 시 변화. 자, 쭉 볼게요. 원섬유 마디 보고요. A대 보고 그 다음에 액틴 보고요. 사실 A대가 마이오신이죠. 그러니까 마이오신 액틴이랑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I대 H대 겹대의 변화 방향을 먼저 보겠습니다. 변화의 방향. 자, 먼저 우리가 마디 하나만 가지고 온 이유는 어차피 마디의 집합이 근육 원섬유 전체니까 마디 하나만 보면은 나머지도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마디도 막상 보니까 또 좌우대칭이에요. 그럼 왼쪽 말고 오른쪽만 봐도 되겠죠. 왼쪽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자, 수축했을 때 구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게 무슨 대죠, 이게? 이게 I대죠, 액틴만 있으니까. 근데 아래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잖아요. 그럼 연결해 보면은 I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I대는 길이가 줄었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수축할 때 마이너스. 제가 여기다 쓴 이유는 여기다 좀 이따 숫자를 쓰려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뭡니까? 올려다 보면은 겹친 부분인데 여긴 겹친 부분이 훨씬 더 늘었죠? 겹친 부분은 늘어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는 뭐예요? H대죠? H대는 반대로 여기서부터 여기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겹친 부분은 늘어나고 H대는 줄고 I대도 줄고. 그런데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수축이라는 거는 똑같은 얘기 하는데 두 종류의 단백질이 많이 겹치는 겁니다. 그럼 수축하면 겹친 부위 늘고 빈 공간은 줄고. 빈 공간이 어디야? 한 종류 단백질만 있으면 빈 공간. I대랑 H대는요. 액틴과 마이오신밖에 없으니까 빈 공간 줄겠죠. 하지만 겹친 부분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마디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얘들아, 근수축이 마디가 줄는 거야. 그때 A대는 마이오신 그 자체인데 마이오신 그 자체의 길이는 당연히 안 변하죠. 그러면 일정. 그 다음에 액틴도 이동한 거지 이 단백질의 길이가 변하는 건 아니니까 얘네 둘은 일정. 중요합니다. 그리고 I대랑 H대는 어떻게 됐어요? 빈 공간이니까 줄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에 비해서 겹대만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변화의 방향은 알겠는데 진짜 얼마나 변하는지는 해봐야 알겠죠? 그럼 제가 가정을 할게요.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마이너스 0.4. 그러면 얘보다 얘가 0.4가 짧다는 건데요. 양옆에서 몇씩 들어가면 됩니까? 이쪽하고 이쪽에서 각각 0.2씩 들어가면 되겠죠. 0.2. 그때 아까 표시한 부분의 변화량을 봅시다. 자, 0.2가 들어가서 여기가 준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0.2가 되겠죠. 여긴 0.2가 들어간 거니까 플러스 0.2. 여긴 뭐가 돼요? 마이너스 0.2가 되겠죠. 제가 마디의 절반만 했으니까 전체 구간을 보려면 2배 해주면 되죠. 2배 해주면 오른쪽 왼쪽 합친 원섬유 마디 안에 구간의 전체가 나오니까. 그러면 A대랑 액틴 같은 경우는 단백질의 길이를 지칭하니까 변화량이 0이라고 치겠는데 IH 겹대는요. 얘가 I거든요. 양옆에 곱하기 2하면 0.4. H도 양옆에 보면 0.4. 겹대는 플러스 0.4가 되죠. 그래서 I랑 H가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4,
겹대는 플러스 0.4가 됩니다. 마디 기준으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마디가 줄어들 때 줄어드는 애들의 변화량은 마디랑 똑같고 늘어나는 애는요. 절대값은 같으나 부호가 반대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변화량에 우리가 기호 지정을 하는데요. 원섬유 마디의 변화량을 EL로 보자면 L은 그냥 제가 쓰는 알파벳입니다. 랭스인데 뭐 다른 알파벳 써도 돼요. A랑 액틴은 변화량이 0이고 I랑 H는 마디랑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EL. 자, 겹대는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EL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변하는지 이해를 했다면요. 이거를 기호화시켜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요. 공식처럼 외워서 써야 됩니다. 수학이랑 똑같아요. 수학 문제도 그 식이 왜 나오는지 유도 과정을 이해했을 때 시험 때마다 식을 유도하는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공식을 외워서 쓰죠. 그죠? 근데 꼭 다른 과목은 공식 외우는 거에 있어서 좀 인색하더라고.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서 내 문제 풀 때 이거 많이 쓸 거거든요. 물론 정말 더 숙달되면요. 이런 거 안 쓰고 하기는 해요. 그냥 방향성이 다 머릿속에 정리가 돼서 암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암산은 다음 단계고요. 한동안 문제 풀 때 이걸 쓸 테니까 왜 나오는지 알았다면 공식으로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좋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됐고요. 이제 짜투리 내용이 몇 개 남았는데 먼저 근수축시 변화 있으니까 근이완시 변화. 뭐예요 이거는? 근이완시 변화는 내가 또 해야 돼? 그냥 수축과 반대라고 보시면 되죠. 수축과 반대. 이 말은 마디는 늘어나고 IH 늘어나고 겹대가 준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완을 하면 빈 공간이 늘고 겹친 게 줄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또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교과서 보면 활주설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주된 내용을 했지만 알고 보면은 어떻게 근육이 수축하는지 진짜 원리를 배웠다라기보다는 그냥 수축은 된 거고 그때 구간별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걸 분석한 거잖아요. 실제로 수축이 되려면 누가 누굴 잡아당기는지 이런 걸 알아야 원리를 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활주설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얘가 마이오신이고 얘가 액틴인데 누가 굵어요? 마이오신이 굵죠. 그럼 누가 누굴 잡아당기는 게 잘 당겨지겠어? 당연히 등치 큰 애가 마른 애 잘 당길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오신이 액틴을 이렇게 잡고 있고 이 상황에서 이제 뉴런을 통해서 명령 신호가 내려오면은 마이오신이 액틴을 안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싹 하고 당겨요. 자, 이때 뭐가 사용이 되죠? 이때 ATP가 당연히 사용이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마이오신이 액틴을 실제로 잡고 있고 당기는 거예요. ATP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런데 왜 설을 붙였냐면 마이오신 액틴 구조를 보면 이게 거의 확실한데도 우리가 살아있는 세포를 본 건 아니잖아. 열심히 당기는 걸 못 봤으니까 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요거 옛날에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마이오신이 액틴이 뭐 당기는 그 재현해놓은 고화질 영상 같은 경우도 보여주고 했는데 이게 마이오신이 막 으쌰으쌰 당기는 게 되게 어찌 보면 좀 귀엽게도 보여요. 막 손처럼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이제 수업 듣던 굉장히 등치 큰 남학생이 선생님 저 귀여운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가 갑자기 공부하더니 머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너 뭔 소리야 해라고 했더니 자기 몸에 마이오신이 귀엽대요. 굉장히 여러모로 힘든 학생인 것 같아. 잠깐 딴 얘기 했는데 요거 영상은 뭐 유튜브에서도 찾을 수 있고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그닥 관심을 갖진 않겠죠. 자, 마지막으로 자, AT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TP가 뭡니까? 이게 근수축의 에너지원이죠. 근데 근육세포는 ATP 소비가 크기 때문에 ATP가 빠른 속도로 ADP가 되면서 자, 근수축이 일어나고 ATP는 금방 고갈이 됩니다. 요걸 이제 충전해주기 위한 활동이 몸 안에서 일어날 텐데 당연히 ATP를 만드는 과정이 뭡니까? 세포호흡이죠. 세포호흡이 뭐가 있어요? 산소랑 무산소가 있는데요. ATP 생성량은 산소가 많지만 속도는 무산소가 빠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끊임없이 ATP를 채워주고 있고요. 특히 근육세포는 근육세포만의 ATP를 더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화학 반응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크레아틴 인산 분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 아마 웬만하면 안 나올 겁니다. 특정 교과서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근수축에는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반응이 굉장히 빠르고요. ATP 충전 속도가 호흡보다 좀 더 빨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충제로도 쓰이거든요.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보통 이제 보충제 하면 이제 단백질 보충제잖아요. 근데 운동 많이 하는 전문가 수준 가면 크레아틴 인산도 보충제가 있대요. 이걸 먹으면 ATP 충전이 좀 빨라서 마지막에 한 방 더 땡길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저도 이제 운동하는 사람한테 들은 거고, 저는 운동을 뭐 거의 평생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용 마무리하고요. 책에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42를 보면 개념 살피기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림하고 표가 나와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구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빈칸을 채워야겠죠. 먼저 기역, 니은, 디귿이 어떤 구간인지 보면은 기역은 2분의 1 아이대죠. 원래 아이대가 양옆에 있는데 절반이니까. 겹대도 양옆에 있는데 또 절반이에요. 그러면 2분의 1 겹대가 될 테고, 디귿은 잘 보셔야 되는 게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H대의 전체입니다. 이걸 반으로 나눴을 때 이 왼쪽만 보거나 오른쪽만 봤다면 2분의 1 H가 됐겠지만 양옆을 다 보고 있죠. H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알려드린 변화량의 기호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X는 원소미 마디니까 변화량이 2L이고요. I대가 2L인데 절반이니까 변화량이 L. 겹대는 마이너스 2L이죠. 부호가 반대니까. 근데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L. H대는 이제 변화량이 2L이겠죠. 원소미 마디랑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변화량에 따라서 T1하고 T2의 차이를 보고 채워나가면 됩니다. 일단 X는 변화량이 2L인데 0.6이 플러스 됐습니다. 그럼 L이면 0.32 플러스가 되겠죠? 0.7이 되고요. 마이너스 L이면 0.3이 줄겠죠? 그래서 0.4인데 얘는 2L이니까 X랑 마찬가지로 0.6이 플러스가 되는 건 알겠는데 둘 다 모르니까 둘 중에 하나는 구해야 되겠죠.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다시 디귿을 구하기 위해 봤더니 X에서 기역하고 니은을 빼고, 근데 오른쪽에도 기역, 니은이 있을 텐데, 그죠? 니은하고 기역. 그러면 X에서 이기역, 이니은을 빼면 나옵니다. T1, T2 어디서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T1에서 보면은 2.4에서 이기역, 이니은이니까 2.2를 빼면은 디귿이 나오는 것이죠. 0.2로 나오겠네. 그럼 X랑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0.6이 추가가 돼서 0.8이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결국 여러분들이 변화량에 대한 어떤 부호, 제가 알려드린 기호를 쓰던 아니면 뭐 알파벳을 다르게 쓰던 간에 구간별 변화량을 공식처럼 기억해서 써먹어야지 이걸 매번 할 때마다 뭐 얘를 막 분석하고 어떻게 따지고 이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자, T1과 T2에서 A대분의 I대의 길이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자, T1하고 T2를 비교할 때 당연한 얘기지만 A대는 변화량이 없습니다. 얘는 일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I대 따라가면 되는데 I대 같은 경우는 변화량이 2L이기 때문에 X랑 변화량이 똑같죠? 그럼 X가 언제 더 길어요? T2가 더 길죠. 그럼 이 분자인 I대 역시 T2가 더 길 겁니다. 그럼 분모는 똑같고 분자가 T2가 더 크니까 A대분의 I대는 T2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하죠? 자, 이제 뒤로 넘어가면 핵심 자료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근수축 단원에 대한 핵심 자료가, 자, 핵심 자료 D네요. 페이지 46으로 가보세요.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하는 어떤 의미로 풀어 드릴 테니까 잘 따라 보시고, 사실 여러분들이 풀고 보는 게 좋기는 한데 뒤에 또 문제들이 많으니까 뭐 이제 같이 풀어봐도 무방합니다. 보시면 이제 X가 있고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데 기역은 이제 2분의 1 I고, 이런 건 사실 익숙하면 안 써도 되죠. 자, 니은은 2분의 1 겹대고, 지금 디귿은 그냥 A대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옮겨서 T1하고 T2일 때 서로 다른 시점일 때 한쪽은 뭐 상대적 수축, 한쪽은 상대적 이완일 텐데 저 구간의 길이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빈칸을 채워야 되는데 그럼 변화량을 왼쪽에 써야 되겠죠. 자, 2분의 1 I면 변화량이 L이고요. 자, 니은은 마이너스 L이고요. 2분의 1 겹대니까. A는 변화량이 없으니까 변화량이 0이 되겠습니다. 그럼 니은이 이제 T1, T2 양시점에서 길이가 나왔으니까 얘가 0.3이 줄었어, 마이너스 L일 때. 그럼 L은 0.3이 늘면 되잖아요. 0.6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변화량이 없으니까 1.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기역과 디귿에 해당하는 명칭을 물어봤는데 기역은 2분의 1 I 되고요. 자, 디귿은 A대가 되겠습니다. 자, A와 B는 벌써 구했으니까 생략하고요. 여러분들 잘 쓰시면 돼요. 자, T1과 T2에서 X의 길이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이제 부등호만 표시하면 되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X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x는 변화량이 2L이기 때문에 얘랑 변화량의 방향이 똑같은 애를 보면 됩니다. 지금 니은은 변화량이 반대고요. 방향성이 반대죠. 마이너스니까. 얘는 뭐 변화량이 없는데 기억이 L, X가 2L. 변화량은 X가 2배지만 어쨌든 변화량의 방향성은 같잖아요. 근데 기억이 T2가 더 길어. 그럼 X도 T1보다 T2가 당연히 길다는 얘기죠. 그래서 T2가 길겠구나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OX 퀴즈인데요. 1번. 여러분 1번 많이 틀렸을 것 같아. 아닌가? 내가 여러분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나? 자, 근육 원섬유는 다엑세포이다. 못 빼야 돼. 원 빼야 되죠. 근육 섬유가 다엑세포죠. 여기서 아차차 하면서 분명히 바꾸시는 분들 눈에 선해요. 다음부터 헷갈리지 마시고 근육 섬유가 다엑세포가 되고 근육 원섬유는 단백질 묶음이죠. 틀렸습니다. 자, X가 수축할 때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가 짧아질 리가 없죠. 마이오신이나 액틴 필라멘트나 단백질인데 왜 길이가 바뀌냐고. 그죠? 3번 T1일 때 H대의 길이는 0.3이다. 자, H대가 여기서부터 여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구할 수 있을까? 제일 쉬운 방법은 디귿에서 이니움 빼는 게 제일 쉽죠? 그럼 T1일 때 디귿 1.8에서 이니움 빼면은 1.8 빼기 1.8인데? 그럼 0이 나오죠, 0. 쌤, H대 길이가 0 나올 수 있어요? 잘못 낸 거 아님? 액틴이 이렇게 붙어서 최대한 수축하면 0이 나옵니다. 알았죠? 어쨌든 간에 계산해서 0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x 플러스 니은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3 짧다. x 플러스 니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x 플러스 니은의 변화량이 어떻게 될까요? x는 변화량이 2L이고요. 니은은 변화량이 마이너스 L입니다. 그러면 x 플러스 니은의 변화량은 L이 되겠죠. 그럼 얘랑 변화량 똑같은 애가 있는데 누구? 기억이잖아. 기억이랑 변화량이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길이를 구할 필요도 없고요. 기억이 변화량이 L인데 T2가 0.3이 길면 얘 역시도 T2가 0.3이 길다. 근데 밑에 선지는 T1이 0.3이 짧다라고 했으니까 뭐 같은 말이 되겠죠.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 내용 마무리했고요. 뒷부분에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가 있는데 추후에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했던 3-1단원이 좀 길어요. 근수축도 있고 또 지난하고 지지난 시간에 했던 뉴런도 있는데 뉴런의 전도부터 해서 근수축까지 딱 봐도 개념은 개념이고 또 문제는 문제대로 따로 공부해야 되는 좀 고난이도 단원이죠. 추론 문제가 가장 3단원에서 많이 나오고요. 실질적으로 난이도도 유전 빼고는 가장 어려운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고요. 등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원이기 때문에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기출문제 해설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